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자료는 그 EOC 국제 본부죠. 예, 국제 본부에서 국제위원회에서 이번 EOC 32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발간한 자료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급하게 이제 번역을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 제목이 온 생에 늘 감사합니다. 섬광처럼 반짝이는 삶의 모습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5월 29일이 EOC를 키아라 루빅이 선포한 지 32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앞부분은 같이 전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EOC에 함께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드리고 또 어느 날 모두를 위한 경제 EOC를 건설하도록 부름을 받고 이에 응답하신 후에 EOC에 충실히 남아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EOC라는 경제가 살아있는 하나의 현실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EOC라는 경제는 작고 연약하고 또 너무 신중하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있으며 경제에서의 나눔과 친교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는 점을 예언자적으로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항구한 끈기와 너그러움, 여러분의 믿음과 충실함 덕분에 다른 이들이 오늘날 EOC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도 나눔과 친교의 공간들이 기업과 대학, 가끔 학교, 그리고 사회 전체와 경제의 여러 측면들에서 그리고 세계 각지의 수많은 지역들에서 자라나도록 우리와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32주년을 맞아서 서로서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점점 더 커가는 책임감과 용기, 창의력과 예언자적인 정신으로서 계속 이 모두를 위한 경제 EOC를 위해 봉사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EOC가 계속 자라나고 확산되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EOC를 언제나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힘차게 또 근본적으로 살아내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위기들을 맞을 때마다 서로를 지탱해 줄 줄 알아야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EOC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곳에는 EOC가 현존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두가 함께 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 모두를 위한 경제 EOC임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함께 나가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맺습니다. EOC는 오늘날 다원적인 현실입니다. 몇몇 열매들은 성숙한 열매들이고 다른 몇몇 열매들은 아직은 덜 익은 상태의 나무와도 같습니다. EOC는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무엇보다도 선물로 내어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EOC의 그 현실들을 조금씩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EOC 국제위원회가 앞으로 1년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소식에 해당하는 자료이고 그 오늘날의 EOC는 세계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가장 이렇게 간략하게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몇몇 나라들에서 대표적인 EOC 프로젝트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제 아르헨티나의 도무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도무스는 라틴어로 집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 중에 집을 갖는 꿈을 전혀 꾸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예, 감히 집을 지어달라고 누군가에게 요청할 용기가 없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가정들의 고통으로부터 아르헨티나 EOC의 도무스 프로젝트가 태어났습니다. 이 도무스 프로젝트는 주택들을 건설해 나가되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개인적이고 또 사회적인 존엄성을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빈곤 가정들이 자기 집을 가질 권리가 실현되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 하죠. 아르헨티나에 그런 가정들이 특별히 많은데 이런 가정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2019년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제 그 수도 말고 그 근처 우리나라 경기도처럼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의 링컨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시청에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 개념은 그 집에 살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건축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모아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고 그 집에 살 사람들이 건축 기술을 직접 배워가면서 또 그 공동체가 서로 간의 관계를 창출해가면서
시민 정신과 형제로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집을 함께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25개 가정이 이 아르헨티나 링컨시의 한 동네에서 자기들의 집을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비디오에도 보면은 이제 한 빈곤 가정의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집을 지어주고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고 그 한 주부가 그렇게 발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링컨시 외에도 같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의 다른 도시들, 브라가도라는 도시에서도 30개 가정이 주택을 건축할 예정이고, 또 누에베 데 홀리오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에서도 30개 가정이 집을 지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카메룬으로 가보겠습니다. 카메룬에서는 몇 년 전에 원래 카메룬이 그 프랑스어 사용권과 그다음에 영어 사용권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정치적인 이유로 영어 사용권의 주민들이 이렇게 좀 박해를 받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게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용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난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카메룬 수도인 야운데에 가면은 현재 이 카메룬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합적인 사회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영어권 사람들의 위기 이후에 수십만 명의 국내 난민들이 수도 야운데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또 자기 직업도 포기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이런 수도로 온 거죠. 지방에 있으면 이제 생존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도 야운데에 오면은 자기 친척 집에 머무르기도 하고, 또는 불안전한 주거 장소를 다른 가정들과 함께 발견해서 이제 겨우 함께 여러 가정들이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그 주거 환경 속에서는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계속 살 수 있냐, 지속 가능성의 문제, 숙박이 얼마큼 가능하냐, 또 아이들 학교 등록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작은 사업들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카메룬 이오스에서 이런 국내 난민들을 위해서 금융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에 모여든 국내 난민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미용사나 이발사로 일하고 있거나 또 재봉 일을 하거나 구두 생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금융교육을 잘 받아서 자신이 모은 대출금이라든지 그런 소액의 재산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데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기 전에 그 위기, 이제 영어권에 대한 박해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발소를 열기 위해서 대출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필요한 액수에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자들이 이 사업 활동들에서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사업 활동을 개선해주는 그런 금융교육을 하는 것이 카메룬 EOC의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페인과 코트디부아르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한 프로젝트입니다. 스페인 EOC에서는 그 코트디부아르의 사기플로라고 하는 블레라고 하는 이 도시, 사기플레라는 한 도시에 그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다른 협회,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 스페인의 한 그런 협회가 있는데요. 그 협회와 협력해서 코트디부아르, 이전에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불렀던 이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이 나라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 한 프로젝트를 이제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식수난을 해결해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1만 리터 크기의 물탱크를 설치를 해주고, 그래서 우물을 만든 다음에 이 지역 주민 전체가 자기 집에서 식수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물 문제가 심하죠. 우리 여기 윤필선 대표님도 샘물터라고 하는 이 정수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샘물을 찾는 그 기계 설비와 관련된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우물물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예방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스페인 EOC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EOC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미얀마 프로젝트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미얀마, 아뚜뚜 미얀마 프로젝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얀마를 거세게 강타한 그 경치 사회적 그 위기들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죠. 그런 가운데 불평등과 경제 시스템의 결핍, 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만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에 깊이 공감한 한국 EOC의 몇몇 기업가들과 EOC 참여자들이 미얀마와 한국 두 나라의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아뚜뚜 미얀마 프로젝트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도움들, 그러니까 돈을 보내는 걸 시도해 보았지만 미얀마 정부가 왜 해외로부터 이렇게 지원금을 전달받는 그런 통로들을, 채널들을 전부 폐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오히려 미얀마로부터 합법적으로 뭔가 물품을, 그러니까 미얀마의 옷감, 천을 수입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옷감들은 미얀마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카얀족이 만든 옷감들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이 천들이 한국에 도착하면은 이제 아까 들어오셨던 우리 신영철 대표님이 이제 대표로 계신 아가소잉 협동조합이죠. 예, 미혼모 분들로 구성이 된 이 협동조합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여러 물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을 미얀마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가소잉은 미혼모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재봉 기술을 배우고 어린 용품들을 들의 그 생산 기술을 배우면서 미혼모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아뚜뚜 미얀마 프로젝트가 이제 세계 EOC에 소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그 대표적인 산업단지 리오넬로 본판티 산업단지가 로피아노, 그 소도시 인근에 있습니다. 피렌체 인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곳의 그 중심적인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그 커피숍이 있는데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커피숍이 아니라 그 이웃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관계들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공간을 재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이고요. 그래서 그 실천 사항으로 그 장애가 있는 한 젊은이를 고용을 해서 이 바에서 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여러 활동들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이르넬로 몬판티 산업단지 안에 있는 여러 다른 그 활동들과 다른 그런 단체들의 관련된 분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활동들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들, 장애인 분들을 돕는 활동들이 함께하게 된 사례입니다. 현재 이 리오넬로 본판티 산업단지에는 3명의 장애인 젊은이들이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리오넬로 몬판티의 산업단지는 우리 그 EOC의 그 이탈리아의 본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다양한 여러 이제 강당들과 또 여러 센터들과 그런 곳에서 많은 세미나들이 열리고요. 각종 워크숍이 열리곤 합니다. 그동안 한동안 뜸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여러 활동들이 2022년도부터 재개가 되었다고 하고 각종 기업 활동들이 활발하게 다시 재개가 되어서 굉장히 지금은 생생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쿠바입니다. 쿠바에서는 학교 교실들을 통해서 EOC의 정신이 전파되거나 또 기업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기도 하고 또 쿠바의 TV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 다큐멘터리들에서 EOC를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에코 아르테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한 그룹의 여성들이 재봉과 자수 그리고 기타 다른 수공예 기술들에 대한 열정으로 함께 단합해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이 에코 아르테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쿠바의 EOC 그다음에 그 프란치스코의 경제라고 하죠. 젊은이들의 그 EOC와 같이 뜻을 함께하는 같은 맥락의 프란치스코의 경제 젊은이 허브에서는 다양한 그룹의 기업가들의 양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 카네이라고 하는 쿠바 도시에서는 EOF 정신에 따라서 기업 운영의 능력들을 전수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빈곤 관측소라고요. 오플라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오플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 초창기부터 가난한 이 EOC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고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배분하는 과정에 섬세하게 그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었던 초창기 EOC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인
네덜란드의 이오시 기업가, 지금은 이제 천국으로 가셨죠. 레오 안드링가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가,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관측소입니다. 레오 안드링가 빈곤 관측소가 전체 이름이고요. 예, 그걸 줄여서 오플라라고 합니다. 예, 이 빈곤 관측소에서는 세계 각지의 빈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관측을 하고 그것에 EOC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또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몇몇 이런 분들이 프란체스코 또르또렐라라고 이제 그 아무에서도 일하는 분이신데요. 예, 이런 분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함께 공동으로 소논문을 냈습니다. 예, 나눔과 친교의 렌즈, 즉 커뮤니언의 렌즈를 통해서 본 가난, 이런 제목의 소논문을 냈는데, 그 EOC의 그 오늘 어제가 이제 EOC 32주년이었지만 키아라 루빅이 EOC를 처음 출범시키실 때 우리 사이에 가난한 이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합시다라고 말했죠. 그런 의미에서 EOC는 처음부터 이런 빈곤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가동시키면서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빈곤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EOC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주의할 것은 한 EOC 활동가가 한 빈곤 지역에서 일하는 한 EOC 활동가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우리는 단지 물품들을 나눠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나눔과 친교를 커뮤니언을 촉진하기 위해 갑니다. 뭔가를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이제 EOC의 핵심이라고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눔과 친교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가? 그러면서 인간 존재의 그 모든 능력은 만남으로부터 드러난다고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해주죠. 그래서 나눔과 친교의 이 경제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과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줘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만남의 문화가 바로 이웃이다라고 다시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는 잘 아시다시피 빈곤의 비참함을 뽑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행위는 이웃이는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것이 이웃의 여러 행동들인데 이웃을 살기 위해서는 물론 돈을 잘 가난한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우리 수익금을 이익금을 우리가 이웃이 기업들이 나눠서 세계 각지의 가난한 지역에 보내고 이래서 이런 경제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것이 가장 중심적인 포인트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의 이유는 이웃이가 보는 가난의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이가 보는 가난은 이런 경제적 취약성이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가난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가 수혜를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다. 자기 자신은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끔 그분들의 존엄성을 회복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근데 그런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공동체, 보다 큰 공동체에 속해서 내가 그 공동체의 일부라는 걸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내가 나 자신의 존재의 주체임을 깨달을 때 가난한 분들도 수혜자들이 아니라 자기 운명의 개척자이고 자기가 존중받는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이것이 바로 커뮤니언, 나눔과 친교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취약성을 함께 나누고 기회를 공유하는 만남의 문화가 바로 이웃이다. 이것은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취약성들을 다시 한번 재생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EOC는 여러 자원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뭐 경제적인 자원들 또 여러 가지 탤런트들, 재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운영 과정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간편한 공적인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또 우리가 서로 이제 세계 EOC가 네트워크를 이뤄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공통으로 세계적인 그런 상황들에 공통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심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EOC 자원 배분의 방식을 좀 개선해 나가자. 이런 것이 이제 32주년을 맞아서 국제위원회에서 보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EOC를 다른 데 나가서 설명할 때 이제 이거를 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서사 방식들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EOC를 제대로 잘 소개하면은 사람들의 공감을 더 끌어낼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EOC에 함께 참여할 때 EOC가 더
큰 목표를 갖게 되고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더 기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EOC를 제대로 우리가 소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럴 때 서사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소개할까? 그런 내레이션 방식, 서사 방식을 잘 연구하고 그런 방식들을 서로 통합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함께 또 32주년을 맞아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눈 책상은 언젠가는 그 사업들을 통해 나눈 노동이 된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 책상에서 공부한 젊은이들이 나중에는 이웃이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 주택들의 식탁이 있던 자리는 기업들의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예. 예, 이웃이 기업들이 그 가난한 분들의 현실의 삶, 구체적인 현실에 함께 한다는 그런 상징성을 지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루이지노 브루니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주변에 내 친구들 중에 그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중에 전혀 없다면 단 한 명도 나한테는 가난한 친구가 없다면 그런 내 삶은 문제가 있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이 내 친구로 있고 그 사람의 삶을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웃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동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으뜸가는 선물은 언제나 삶의 선물입니다. 이웃이는 삶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기회, 다른 이들을 위한 기회를 구체적으로 창출해내는 것이 이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국제이웃위원회에서 32주년을 맞아서 공유해준 그런 자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